안녕하십니까, 황영은입니다. 황영은과 함께하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선택장애자 만드는 엄마. 어머님들을 좀 디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그렇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좀 문제다 싶은 경우도 많고요. 좀 심각하다 싶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이게 선택 기회를 주지 않는 엄마,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엄마라는 내용을 한번 뽑아봤는데, 물론 여기는 아빠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공범이거나 오히려 아빠가 주범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선택장애자 만드는 엄마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장애자. 음식 메뉴를 결정하지 못해요. 뭐 먹을래? 모르겠어요. 사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우짜 둘 중에서 결정을 하겠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결정을 못해요. 야, 오늘 뭘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어디 갈래? 모르겠어요. 친구? 교실에 있는 친구 중에 누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도 결정을 못합니다. 선택을 못해요. 장래 진로도 물어보면 몰라요. 꿈이 뭐니? 몰라요. 모르겠어요. 참 심각합니다. 이제 항상 엄마 아빠가 결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한다는 것은 독립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영상을 한 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문제형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를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EBS 단어 프로그램에 퍼즐 나왔던 게임. 건데요.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 앞에 있는 정말 한국의 어머님들이 저런 모습이죠.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정말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것 그제야 같아요.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계속 어려워하자 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지 못해도 격려만 할 뿐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 않습니다. 미국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 엄마들은 직접적인 힌트를 주어서라도 아이들이 맞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어떤 성취의 과정보다는 성취의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래서 애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이제 방해한다든지 오히려 지가 가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공감되시죠? 이게 한국의 어머님들은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자꾸 개입을 해요. 제가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같이 와서 저랑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린이들한테 학생에게 질문을 해요. 그럼 학생이 잠시 머뭇거리면 엄마가 끼어들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그건 말이에요. 우리 애는요. 어머니 잠깐만요. 애 이야기 들어봅시다.
애들이 이야기를 안 하죠. 엄마가 자꾸 개입을 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답을 안 하면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애는요, 말을 안 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어머님 잠깐만 밖에 나가 계세요. 근데 어머니 들어서 아마 바깥에서 아마 귀를 기울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애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애들이 엄마가 바깥에서 듣지 않는다는 게 확신이 들 때는 한참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저는 엄마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도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자꾸. 맞춤법도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죠? 100점 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학원도 친구도 엄마가 결정합니다. 쟤 사귀지 마. 저런 애는 나쁜 애야. 쟤를 사귀어. 이런 애를 사귀어. 저런 애를 사귀어. 엄마가 친구를 결정해 주면요. 학생이 결정한 친구에 대해서는 엄마가 블레임을 하잖아요. 쟤 사귀지 마. 굉장히 쓰린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사귀었던 친구인데 엄마가 나쁜 친구라고 해서 못 만나게 되면 걔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다가가질 않죠. 근데 엄마가 교실에 와서 모든 친구를 어떻게 안아요? 심각하죠. 반찬도 복장도 읽을 책도 엄마가 다 결정합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결정할 줄 아는, 선택할 줄 훈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옛날에는 라떼는 전화번호도 우리가 막 수십 개씩 외웠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는 순간 우리 전화번호 다 잊어먹잖아요. 왜? 원래 뇌는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는 걸 누가 도와주면은 머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렇게 뇌를 쓰지 않아요. 자, 반찬도 복장도 읽을 책도 엄마가 다 결정해 주는데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엄마 뭐 해줘? 엄마 눈치만 보는 거죠. 엄마들이 대답을 가로챕니다. 엄마들이 선택을 가로챕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어린이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네요. 이런 경우 많죠. 처음 이제 신발 신는 걸 배울 때, 혼자 신는 걸 배울 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뛰어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신발 거꾸로 신었잖아. 그렇게 신으면 어떡해? 이리 와. 다시 신겨줄게. 바꿔 신겨줍니다. 그러면요, 애들은 신발 신는 것부터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스스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부터 엄마들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애들, 당연히 신발 거꾸로 신을 수 있죠. 이야기 안 해요. 그죠? 한참 나갑니다. 한참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발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거 차이를 잘 몰라요. 그때쯤이야 제가 이제 슬쩍 이야기하면 신발 좀 불편하지 않아? 그럼 자기가 발을 봐요. 발을 보고 바꿔 신어봅니다. 바꿔 신어보면 아까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이제 발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발이 느낌을 알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한두 번만 하면 신발을 거꾸로 신나라 그래도 거꾸로 신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스스로가 그 선택에 대한 불편함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애들이 스스로가 결정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요, 어머님들한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랑 대화를 할 때 대답에 끼어들지 마세요. 다 들어주세요. 틀려도 좋아요. 좋은 대답이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니? 타박하지 맙시다. 그래야지 자신있게 끼어들고 나오죠. 그죠? 한국의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막 뒤져줘 대답을 하다가 틀리면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비난당하고 어머님한테 비난당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대답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결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질문에 끼어들지 않기. 엄마, 왜 그래요? 공부나 해, 이 자식아.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말이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들어주자고요. 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돌아갈 때 그것을 왜 정지를 시키냐고요. 그죠? 산만한 거 괜찮습니다. 산만한 거랑 천재는 비슷합니다. 천재들은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생각이 꼬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창의성은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잘라버리잖아요. 당연히 질문에 칭찬해 주는 거죠. 성실하게 대답해 주고. 물론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엄마들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입하는 것 그거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희생과 수고의 보상은 나중에 충분히 받습니다. 넘치도록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희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끼어들고 이렇게 했던 대가는 나중에 참 후회할 때는 늦은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외국에서 한 실험인데요. 이제 한쪽에는 레고를 쌓아놓고 한쪽에는 장난감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에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해. 선생님 지금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너희끼리 좀 놀아야 되겠어. 자, 너희 지금 여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알았지? 그리고 나갑니다. 그럼 애들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한 5분, 10분 뒤에 선생님이 다시 와요. 미안해. 일이 덜 끝났어. 10분만 너희끼리 다시 놀래? 이번엔 너희가 알아서 놀고 싶은 거 가지고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다 버리고 우르르 레고로 간대요. 두 번째 그룹에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미안해. 5분 정도 내가 이제 바깥에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너희끼리 좀 놀았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 생각에 너희가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네, 좋아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놉니다. 첫 번째는 장난감 가지고 놀라고 지시를 했고 두 번째는 권유를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와서 선생님께서 미안하다. 너희끼리 이번에는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장난감 놀던 것을 대충 정리해 놓고 레고로 간답니다. 세 번째는 얘들아 너희 뭐 가지고 놀래? 너희가 알아서 결정을 해. 그러면 애들이 뭐 자기끼리 이제 수근수근 거리고 하나를 결정을 해요. 그렇죠? 또 이제 5분쯤 뒤에 와서 미안해. 선생님이 일이 덜 끝났어. 이번엔 너희가 알아서 놀던 걸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하던 걸 계속 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근수근 거린다는 말은 뒤를 보면서 장난감을 놀까 레고를 놀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의 결정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걸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대안을 놓고 결정을 할 때 지시를 할 수가 있고요. 권유를 할 수가 있고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과가 날까요? 자녀들한테 선택권을 줘야죠. 읽고 싶은 책? 야, 이게 좋은 책이야 라고 하지 맙시다. 자녀들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쉬운 책을 고를 수도 있어요. 어려운 책을 고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책임은 자기가 느끼게 하자고요. 유치한 책을 읽으면 자기가 알아요. 조금 있으면 이건 너무 유치해. 엄마 다음부터는 이 책 안 읽을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너무 어려워. 좋은 생각이야. 그래, 내가 생각해도 좀 힘들 것 같았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선택도 그렇지만요. 이제 모든 걸 할 때 이제는 정말 기다려 줍시다. 기다려 줍시다. 조바조마 하더라도, 그죠? 조바심이 나더라도 아까 서양 어머님들처럼 기다려 줍시다. 기다려 주면 스스로 결정하게 돼요.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요, 애들이 친구를 사귈 때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씻지 못한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제 딸은 친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이렇게 어머님의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애를 사귀었던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우리 딸이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소중한 친구로 저희도 대해줬어요. 그 친구랑 계속 관계를 유지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지지해 줬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지는 이런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친구는 저런 문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선택해 줄 친구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건 부모의
탓입니다. 엄마가 사기라 그랬잖아. 엄마가 이걸 하라 그랬잖아. 엄마가 저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 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핑계는 부모한테 가는 거죠. 자녀 스스로 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 스스로.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찍어서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뒷모습이기 때문에 초상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두 어린이가 있는데 두 어린이의 배낭을 엄마가 들고 가더라고요. 그죠? 아마 어릴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가는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 엄마들을 보면 그 배낭에 아무것도 없어요. 빈 이렇게 도시락 통밖에 없을 텐데 그걸 엄마들이 다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엄마가 들게.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저는 어린이들이랑 이제 그 애기들이랑 등산을 많이 했는데 아주 애기 때부터 조그만 배낭을 한 개씩 들게 했어요. 그리고 아주 애기 때는 거기 뭐 넣을까요? 그냥 휴지 하나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 배낭이야. 그 배낭 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죠? 조금 나이가 들면은 물통 한 개 넣습니다. 작은 물통 한 개. 이건 네 물은 너가 들어라. 그걸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들면은 막내는 아들이었고 둘째가 딸이었으니까 딸의 배낭에 넣어야 될 걸 막내한테 넣기도 했어요. 누나 거 네가 좀 들어주자. 넌 남자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걸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큰아들이 군대 가기 위해서 한국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 회복을 했나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등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큰아들이 제 배낭을 들어야 돼. 아빠 배낭 들어드릴까요? 무겁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아들이 저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빠를 도와줘야 되는 결정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힘들면 진짜 줬어요. 왜? 이제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냥 스스로가 우리 아들들이 여자친구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자꾸 이제 감당을 해주죠. 딸도 그랬어요. 딸도 이게 남자친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줄 아는 능력도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죠. 그죠?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왜? 엄마가 결정해주면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친구를 계속 결정해왔기 때문에 저런 친구는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친구는 저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판단을 했고 스스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자녀들의 선택을 기다려 줍시다. 그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장차 자녀들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들어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범죄 교사자 엄마, 자녀를 범죄자로 만드는 엄마 라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 과목 하지 마라,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강의가 좀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제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저는 이제 요 컨셉을 그냥 짧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드리고 여기 이제 제목을 적어 놓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찾아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가 좀 너무 많이 쌓이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냥 이제 짧게 간단하게 한번 듣고 고민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제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혹시 이런 강의도 있을까 한번 이제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